장사를 하면서 줄곧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게 곧 내가 돈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운영했던 가게도 한때는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줬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고 돈에 쫓기는 기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그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오를 때마다 이상하게 돈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결국 돈이 부족했던 이유는 더 많이 벌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못했던 것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개중에 매출이 잘 나와서 나는 돈이 많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남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공통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통장 잔고가 서서히 채워지는 경험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돈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구명보트 없이 장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일 텐데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여름 한철번 1000만 원은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매달 들어오는 꾸준한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 게다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했던 타이타닉이 빙산을 만나자마자 가라앉은 것처럼 잘 되던 가게도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마련해 숨쉴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대출 상환이나 또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는 구명보트 같은 비상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성실한 부부도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동네에서 사랑받던 호프집 사장님들이셨는데 가게가 잘 될 때 이제 모든 수익을 좀 대출 상환에 집중을 하셨다고 해요. 빚만 갚으면 마음이 편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화재로 좀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큰 부상을 입으시고 또 가게가 이제 망가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문제는 이제 번 돈의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쓰다 보니까 정작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 치료랑 수리에 좀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고 결국 또 이제 고금리 대출까지 떠안게 되신 거죠. 성실한 두 분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명보트를 마련했다면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다소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은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잖아요. 무언가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고 영원할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업종을 교체하는 시기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을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돈에 관한 유명한 저서를 많이 낸 작가 보도 셰퍼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금은 마치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매달 들어오는 돈이 모두 내 돈처럼 느껴지지만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앞에서는 한순간에 구멍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수익의 10에서 20%는 반드시 비상금으로 모으고 또 그 돈은 존재하지 않는 돈처럼 생각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매달 매출의 10%를 뗀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당장 나가야 할 것들 생각하면 실천에 옮기기 어렵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주로 쪼개서 한 주마다 들어온 돈의 10%를 적금으로 바로 넣어버린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작게 적금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지속하는데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은 너무도 분명하니까요. 돈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쓴다는 점입니다. 부자에게 입문서로 손꼽히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서는 돈의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누고 있어요. 조금 좀 다소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용 가치는 이제 내가 만족하기 위해 쓰는 돈이에요. 매장에 굳이 비싼 하이엔드 커피 머신 안 들여도 되는데 드린다거나 인테리어 좀 비싸게 안 해도 되는데 멋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소비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사라져요. 반면에 교환 가치는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곳에 쓰는 돈이에요. 이제 또 예를 들면
장사로 접목하자면 마케팅 공부를 한다거나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데 쓴다거나 또는 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저랑 상담했던 한 초보 창업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창업 초기에 하루 매출이 한 200만 원씩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돈 잘 버네라고 막 치켜 세워주고 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체면치레로 이제 뭐 비싼 술, 밥도 이제 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좀 비싼 명품 같은 것도 좀 사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모이니까 씀씀이가 커지게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빠져나갈 돈들 생각하면 엄청난데 결국 이런 소비는 시간이 지나도 가게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진짜 돈을 버는 자영업자들은 돈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돈이 나중에 내 가게에 어떤 가치를 줄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인테리어 말고 단골 고객을 관리해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마케팅에 투자를 하고 또 매장의 입지를 개선하는 데 돈을 쓰면 그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쌓여서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통장은 금세 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환 가치에 투자하면 비록 재미없고 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결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푼돈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가게가 운 좋게 잘 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벌어야지. 사실 이 시기가 되면 자신감이 거의 뭐 여기까지 차오르고 행동도 대담해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이제 창업을 해서 한두 개 매장이 좀 잘 되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유혹도 많아집니다. 같이 동업을 해보자, 뭐 3호점, 4호점 내보자, 프랜차이즈 해보자. 이런 달콤한 제안들이 어느새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들고 나도 저만큼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무작정 2, 3호점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일으켜가면서 확장을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확장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대개는 1호점의 매출로 2, 3호점의 적자를 메꾸는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축 습관이 없고 푼돈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이에요. 돈이 생기면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돈을 다시 투자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심지어 저축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충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확장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설픈 전문가의 말이나 또는 달콤한 제안을 믿고 내가 번 돈을 쉽게 재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푼돈을 귀하게 여기고 번 돈을 잘 모아서 단단한 시드를 만든 후에 이제 내가 좀 준비가 되었다. 총알을 쏴도 되겠다. 라고 확신할 때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돈 버는 방법이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많죠. 겉으로 보기에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본질은 돈을 잘 지키고 꾸준히 잘 불리고 또 내 타이밍이 왔다 싶을 때 그 돈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 결국 진짜 승자가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수많은 비기들이 있어 보여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자영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많이 버는 것 물론 좋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돈을 지킬 수 있고 안정적으로 키우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셨더라도 그건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스스로 자책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는 투자보다는 저축을,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